소설 같은 이야기. 때때로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서로 얘기하던 중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소설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생기는 결과임을 열심히 설명했다. 추상화된 이야기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 헤매는 것이 문제를 만든다. 고통은 이들 추상화된 이야기에 푹 젖어 그것들이 실제가 아님을 잊을 때 온다. 출처 크리스 나이바워 자네한테 속았네 중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는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번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게 끝이야 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들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우리가 임의로 해석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닌 우리가 만든 소설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소설이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라고 착각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제 현실이 아닌 머릿속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동료의 짧은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학생의 표정 하나에 내 수업이 재미없나 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SNS에 좋아요 숫자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각본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쓴 소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누군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실제 상황은 단순히 약속 하나가 취소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역시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실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무능해 이번에도 실패했어 라는 각본을 씁니다. 이야기가 만들어낸 고통은 때로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의미를 찾고 패턴을 발견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에도 즉시 해석을 더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했어 라는 단순한 사실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관계가 틀어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빨라서 우리는 이야기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든 해석이 곧 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쓴 소설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희생자가 됩니다.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인식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 잠시 멈춰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해석인가?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고 내가 덧붙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놀랍게도 사실과 이야기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상사가 인상을 찌푸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시험 점수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의 전체 가치를 말해준다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현실을 구분하게 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든 소설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과 나를 미워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계획이 바뀌었다는 현실과 나는 무능해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놓아주면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다룰 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이야기, 용기를 북돋우는 이야기,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야기임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그것이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도 이야기이고 나는 안 돼도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저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나는 공부를 못해라는 이야기를 쓴 학생은 계속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쓴 학생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같은 상황, 다른 이야기,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제한적인 각본에서 벗어나 더 넓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이것은 사실인가, 이야기인가?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이 감정은 실제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야기 때문인가? 라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실은 우리가 쓴 소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소설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사실과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든 소설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한 현실 속에서 살 때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설 같은 이야기에 갇혀 고통받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